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갈 이야기들은 2022년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트렌드, 우리나라 트렌드가 어떻게 방향을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바로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화면 공유가 됐죠, 여러분? 네, 2022년 트렌드와 아메입니다. 정말 우리 비즈니스는 트렌드와 함께 발맞춰서 정말 우리 비즈니스가 트렌디한 비즈니스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읽은 내내 내가 정말 아메 비즈니스를 하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읽었거든요. 정말 여러분 함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제 10가지, 우리가 2022년도가 이민년이라고 하고 범띠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범띠해인데 여기 타이거 5월 캣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2022 트렌드 책은 그 띠를 갖고 그걸 갖고 앞 글자만 따서 그때 그 시대에 그 해에 이제 트렌드에 맞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저희한테 이렇게 나온 책이죠. 그래서 이렇게 21년도에도 있었고 22년도에도 있는데 그래서 정말 2022년도에는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한 시간이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됐고요. 그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굉장히 코로나가 처음에는 너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지? 어떻게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왔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혼란했다가 이제는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셨어요? 이제는 처음에 문화적인 충격을 느꼈다가 이제는 자리를 잡아서 이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도 당연하게 됐고 비대면도 뭐 이렇게 줌으로 미팅하는 것도 너무 당연하게 돼서 하나의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고요. 그런 바뀐 패러다임이 자리를 잡는 시대가 2022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2022년들은 두 가지가 공존한대요. 위기가 될 것이냐, 기회가 될 것이냐. 코로나가 있기도 하지만 일상 회복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위기냐, 기회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정말 고양이가 될 것이냐, 호랑이가 될 것이냐.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고 싶으세요? 고양이가 되고 싶으세요? 호랑이가 되고 싶으세요? 우리 다 호랑이가 되고 싶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호랑이가 될 수 있는 아메이 비즈니스와 함께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0가지 트렌드의 키워드를 하나하나 짚어볼 건데요. 그 짚어보기 전에 그렇다면 정말 아메이라는 기업이 정말 지금에 맞는 트렌드와 함께 가는 비즈니스냐라는 것을 잠깐 제가 이 표를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더 나은 삶, 건강한 삶을 돕는 것이 아메이가 갖고 있는 캐치프레이즈죠. 그리고 한국아메이가 새로운 가치 제안을 합니다. 어떤 가치 제안을 하냐면요. 건강 자산을 갖고 살 수 있게 건강에 대한 캐치프레이즈, 그다음 매력 자산, 경제 자산을 얘기하는데요. 이 건강 자산, 매력 자산, 경제 자산이라는 이 안에 2022년 트렌드가 다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고 지금 저희 매달마다 저희 본사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해줄 때마다 내가 이 비즈니스를 선택하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정말 해요. 그리고 저도 이게 건강한 삶, 정말 매력적인 삶,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낼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트렌드 하나하나 같이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나노사회예요. 첫 번째 트렌드는 나노사회인데 나노사회라는 건 아주 작은 단위를 뜻하는 거죠. 이 작은 단위인데 개인주의 사회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사실은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개인주의 사회가 저희가 지금 이미 형성이 되고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가속화되고 더 심화가 된 거죠. 더 심해졌죠. 그 나노사회에 사는 우리들은 모래알처럼 조각조각 흩어졌다가 또 이렇게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가정에서도 게다가 학교에서도 그 다음에 회사에서 점점 개인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개인화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단체로 뭔가 회식을 한다든가 지금 나라에서도 막고 있잖아요. 더더욱이나 나라에서 막기 때문에 더더욱 개인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이 나노 사회가 앞으로 2022년도의 트렌드를 모두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개인화 되기 때문에 개인화에 맞춰서 모든 비즈니스라든가 개인적인 거라든가 이런 어떤 문화적인 게 다 바뀔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첫 번째 트렌드가 나노사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들이 흩어져서 살기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래도 사람인지라 우리는 뭔가를 연결을 시켜야 돼요.
흩어져 살지만 연결은 해야 되는데 전에는 이런 연결을 어떻게 했었냐면 지역, 학연, 혈연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어떤 조직 사회를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연결이 됐고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사회 책에서도 나와서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동물 사람들은 무리지어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은 이제 연결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학연 지연 이러는데 지금은 취향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나와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결하고 서로 이렇게 그렇게 연결되면서 모여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나와 비슷한 사람, 그다음에 내 편으로 돼 있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고 그리고 정보가 내가 원하는 그 정보만 그 안에서만 그러니까 좀 약간 편협화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끼리만 만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노동 같은 경우도 개인에 맞추어서 파편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산업도 이 개개인에 맞춰서 세분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개개인이 쪼개지고 다시 뭉치고 공명하면서 사회적인 갈등은 더 극대화시킬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각자 이익단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들은 각자의 의견이 다르고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나노사회에서 더더욱 필요한 것은 공감 능력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휴머니즘이 더 필요하다고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저희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아메이 비즈니스는 트렌드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누군가를 상대를 생각할 수 있는 아메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여러분 여기서 비즈니스 하면서 어떠세요? 나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함께 건강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저희는 내가 먹은 WS가 너무 좋으니까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알릴까를 고민하는 단체가 저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아까도 헬핑 피플에 대한 얘기 나왔을 때도 저희가 건강한 삶을 나누고 함께 돕는 일이잖아요.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타주의적인 아미 사업인데요. 바로 이런 아미 사업이 지금 같은 나노사회 트렌드에도 너무 잘 맞는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노사회는 우리가 더더욱이나 공통체를 생각하는 휴머니즘 사업에 더 우리는 매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머니러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머니러시예요. 트렌드의 키워드는 머니러시. 우리가 19세기에 미국 서부로 골드러시가 있었죠. 금을 찾아서 미국 서부로 다들 떠나서 결국은 금을 찾은 사람보다 거기서 뭘 판 사람이 부자가 됐다고 했어요. 생필품을 판 사람이 부자가 됐다는 얘기를 저희는 들었죠. 그랬는데 지금 2022년도에는 머니러시가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키워드에 떠오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는 이 머니러시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대와 관계없이 월급 위에 수익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예전부터도 계속되었지만 지금은 더 이것도 심화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회적인 현상이 이제는 현금 파이프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와야 된다. 우리 이거 사업수명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또 사이드로 좀 직업을 가져서 내가 갖고 있는 월급 외에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 또 배달 문화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성행을 하면서 뭐 N잡러, 투잡러가 굉장히 많아졌고 깃경제라는 이름도 되게 많이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레버리지를 해서 비투를 갖고 영투를 하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게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자꾸 생기냐면 소비에 대한 욕구와 금전적인 욕구가 자꾸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해외여행이 금지되면서 프리미엄 제품을 소비하는 그 지출이 되게 커졌다고 해요. 사실은 명품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줄 서서 사도 못 사는 명품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보복 소비, 과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거기다 물가 상승률 또한 이렇게 러니머시에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물가가 오르고 고용은 불안정한 우리 삶에서 살기 때문에 이제 각자 내 삶은 내가 지켜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런 상황에서 파이프라인의 수입에 더욱 주목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니러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레버리지로 빚을 통해서 이것을 한다면은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역량과 가능성을 넓히는 자기 실현의 수단으로
이렇게 더 머니러시를 바라봐야 하는 게 지금 시대인 것 같아요. 머니러시 하면 저는 이 얘기를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는 이미 파이프라인의 인쇄 수입으로 형태를 갖고 있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노동 수입 플러스 인쇄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의 장점을 보시면 깃경제예요. 엔잡러예요. 부업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선 가능해요. 그쵸? 또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는 비즈니스가 또 이 비즈니스예요. 그러면서 비즈니스가 되죠. 그리고 노력한 만큼 보상도 받고요. 또 이게 은퇴가 없는 비즈니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갖고 있는 특징은 인세와 같은 안정적인 소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자녀에게 상속되는 자산 소득을 갖고 있다. 다 안정적인 소득, 자산 소득, 인세 소득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열심히 벌지만 집 한 채 장만하지 못하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어떠세요? 저희 수입은 물가 연동이 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어려운 어떤 그 수입에 대한 것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그런 어떤 구조로 돼 있죠. 그리고 수입의 한계가 없는 무한세대 소득이고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수입이에요.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라는 거죠.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이런 수입을 되게 좋아합니다. 내가 노력한 것만큼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지배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수입은 굉장히 젊은 친구들한테 어필이 되는 수입이죠. 글로벌로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머니러시 시대에 이런 트렌드에 딱 맞는 비즈니스가 바로 아메이 비즈니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득템력이에요. 여러분 득템력 이게 뭐냐면요. 고차 파워라고 하는데요. 값비싼 명품 브랜드 제품이 아니더라도 희소템, 정말 희소성이 있는 제품들을 어떻게든 구매를 해서 이걸 갖고 다시 재판매하기도 하고 투자의 목적으로 구매를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한정판 스니커즈나 이런 것들을 구매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의 가치관과 그를 뒷받침해주는 기술의 트렌드가 늘어나면서 정보가 풍부해지고 이제 사치가 민주화가 됐다고 해요. 너무 말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사치가 민주화가 됐답니다. 되게 멋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희귀템, 레어템이 있고요. 이런 희귀한 제품을 득템할 수 있는 능력을 득템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찌 이렇게 명품들 그다음에 정말 핫하게 팔리는 돈가스 집에 줄 서서 기다렸다가 돈가스를 먹기도 하고 이런 이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트렌드화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돈 자랑을 한 게 아니고 더 능력을 과시한답니다. 나는 너희들이 갖고 있지 않은 거 나는 가졌어라는 이런 능력 과시를 하기 위해서 더더욱 득템력의 이런 트렌드는 더 또 이것도 심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득템 잡차가 이제는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 됐고 기업들은 이런 정교한 한정된 득템 경쟁력의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득템력으로 시소성의 가치를 갖고 몇 가지 제품을 이제 판매를 했는데 이게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또 웃돈을 주고 사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떤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나이키 신발 해갖고 희소템으로 나오면 2, 30만 원씩 주고 샀다가 정말 웃돈을 얹어서 팔더라고요. 저희 딸도 보니까 그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거 됐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 신발 하나가 자기가 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이걸 다시 재판매를 하니까 거기에 5, 6만 원 더 받아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걸 누가 살까 했는데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게 바로 득템력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여러분들 아메이 제품도 득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후라이팬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지만 이 제품도 우리가 품절과 동시에 다시는 살 수가 없는 제품이고요. 지난 가을에 또 나왔던 후라이팬도 불과 며칠 만에 사라지고 나서 또 구할 수 없는 득템의 이런 효과들이 많죠. 저희가 프로모션 할 때마다 정말 이거 하나 못 사면 어떡하나라는 마음 이게 심장이 그냥 쪼이면서 샀던 기억들이 있죠. 이게 바로 득템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러스티 라이프라는 이런 또 트렌드 이제 이건 네 번째 키워드인데요. 러스티 라이프 얘는 어떤 거냐면요. 러스티 라이프 요거는 러스틱이라는 단어는 시골풍의 소박한이라는 뜻이래요. 소박한 뜻이고요. 한적한 시골로 나만의 힐링 공간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시골에 몰리면서 이런 시골의 공간이 힙합 공간으로, 힙한 공간으로 변모되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귀농 트렌드는 예전부터도 있기는 했지만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더 가속화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뭐 인파가 적은 시골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또 도시에서의 생활에서 너무 지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시골에서 한적하게 좀 지금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싶다, 힐링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가중화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언택트, 이제 사람들이 대면을 하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더 가중화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학연, 지연 이런 것들로 우리가 나노사회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모여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굳이 모여 살지 않더라도 각자 떨어져 살아도 내가 취향이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언택트로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도시에 모여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사는 거죠. 도시에서 살기도 하고 시골에 살기도 하고 이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서울로 유학을 왔지만 지금은 시골로 유학을 가는 역풍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러스트 라이프입니다. 우리 안병환 리더님만 봐도 강원도 영월에서 지금 이 미팅을 보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시죠. 이 시간에 영월에 계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안산 스마트홀에 계셔야 되겠습니까? 코로나가 없으면. 그렇죠.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저희가 모든 미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러스트 라이프를 지금 즐기고 계신 건데요.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으시죠? 여러분, 그렇죠? 아미 비즈니스 통해서 우리 안병환 리더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여러분들은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러스트 라이프도 이 비즈니스 통해서 얼마든지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헬시 플레저입니다. 저 이 헬시 플레저 얘는 뭐냐면요. 이제 이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면역에 대한 관심사가 너무너무 커졌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건강관리를 하면 조금 힘들게 조금 뭔가 절제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 트렌드는 바뀌어 갔습니다. 건강관리도 즐거워야 된다, 재밌어야 된다라고 바뀐 거죠. 그래서 건강관리도 즐겁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이름이 헬시 플레저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 건강관리는 크게 식단 관리, 그 다음에 멘탈 관리, 그 다음 피로 관리로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눈다고 해요. 식단 관리도 예전에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너무 많았다면 지금은 다이어트를 해더라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아졌다. 예를 들어 설탕이 없는 아이스크림이 나온다든가 떡볶이인데 칼로리가 적고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곤약 떡볶이가 나온다든가 국수를 먹는데 미역국수를 먹는다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정말 브라우니를 먹고 싶은데 단백질을 만든 브라우니를 먹는다든가 케이크를 먹는데 100% 콩으로 만든 케이크를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먹는 즐거움까지 더해져서 헬시 플레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멘탈 관리는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불멍을 통해서 아니면 물멍을 통해서 향멍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또 멘탈 관리를 하게 되고 또 피로 관리는 베개나 좋은 베개나 수면 관리 이런 수면 관리 앱이 나와서 내가 정말 잠을 잘 자고 있는지까지도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서 지금 헬시 플레저에 가속화를 붙이고 있죠. 가속화를.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욕구는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더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건강은 이제 내가 지켜야 한다. 그 누구도 아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면서 일상 속에서 즐겁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사람들이 갖고 가는 2022년도의 트렌드 중에 하나이고 관심의 하도인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이 트렌드에 맞춰서 진행이 될까요? 자, 따로도 같이 25센트 라이딩을 한번 같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걸 통해 헬스 플레저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동전 하나로 얻는 신나는 순간.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 마법. 느껴보신 적 있죠? 운동을 놀이기구 타듯이 할 순 없을까? 그 생각이 25센트 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즐겁게 할수록 더 큰 변화를 얻으니까. 25센트 라이드는 함께여서 더 신나게, 함께여서 더 멀리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탈수록 시간은 더 짧게 느껴지고 탈수록 자신감은 더 커지고 어느새 당신은 바뀌어 있을 겁니다. 운동을 즐기는 당신으로, 당당하고 멋진 당신으로. 25센트 라이드가 주는 감동을 잊지 못할 거예요. 함께해요. 25센트 라이드. 나를 바꾸는 즐거움. 25센트 라이드. 네, 이렇게 25센트 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즐겁게 운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넘어갈까요? 네.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우리 엠바이 유트라이트와 함께 맛있게 즐겁게 건강하게 먹어보겠습니다. 나를 응원하는 색다른 방법 N by 뉴트리라이트.
나를 응원하는 색다른 방법. N by 뉴트리라이트. 나를 응원하는 색다른 방법. N by 뉴트리라이트. 네, 이렇게 엠바이 뉴트리라이트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헬시 플레저를 함께 갑니다. 그리고 이런 헬시 플레저는 앞으로는 치료의학이 아니라 예방의학으로 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방의학의 선구주자는 바로 뉴트리라이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1934년도에 태어나서 80년 이상의 우리 역사를 갖고 있고요. 직접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이 농사 지은 거 갖고 직접 완제품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내고요.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이고, 이런 제품들이 지금 저희가 면역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예방의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먹고 섭취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또 건강을 책임지고 건강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좋은 제품들이 함께 하고 있죠. 정말 멋진 브랜드죠. 앞으로 이런 뉴트리라이트는 파이토 식물 영양소가 더 강화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미래기회의 영역까지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사람의 면역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앞으로는 좌지우지 될 거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런 어떤 그 건강시장에서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바로 뉴트리라이트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고 여러분들의 예방의학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건강자산도 책임질 수 있는 제품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헬시 플레이저 여러분 이런 트렌드에 맞는 건강하고 즐겁고 재밌고 맛있고 하실 수 있겠죠. 우리 뉴트리라이트 갖고. 그쵸? 그다음에 6번째 트렌드는 엑스틴 이지백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바로 이제 MZ 세대에 비해서 등하시에 든 X세대가 부각되는 이야기예요. 부각되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각되는 이야기가 70년대생으로 경제적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10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970년대부터 65년생부터 해서 79년생까지라고 일컫는다고 하는데요. 이 70년대생들은 10대에 굉장히 여유롭게 좀 풍요롭게 보냈고 또 자유롭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간직한 세대이고 또 10대 자녀들과 스타일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10대와 같은 사고방식의 마인드를 가진 40대라고 볼 수 있다고 해요. 저도 70년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어떤 세대였냐면 이제 X세대였죠. 저희가 X세대. 90년대에 저희가 신조어를 만들었죠. 야타족과 오렌지족을 만들었던 저희가 이렇게 신조어를 만들었던 첫 번째 세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세대가 지금은 이렇게 이 세대가 지금은 이런 시대에 소비 주체로 저희가 이제 되는 거죠. 소비 주체. 이런 소비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이끌어가는 게 바로 엑스틴 이지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엑스틴 이지백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소비에 있어서 그 영향력이 큰 세대이기도 하고 MZ세대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발빠르게 받아들인다면 이 엑스틴 세대는 그 트렌드를 시장에 정착하게 하는 역할을 바로 엑스틴 시대가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과거의 사회 문화를 주도했던 엑스틴 시대가 다시 한번 변화의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 물론 MZ세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엑스틴 이지백에 있는 세대들도 이분들이 소비의 주축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력이 가장 큰 세대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대한테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6번째 트렌드의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트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는요, 바른생활 루틴이. 너무 이름이 이쁜 것 같아요. 바른생활 루틴이. 제가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정말 바른생활 루틴이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요새 어떠세요? 퇴근을 하셔도 갈 데가 없으시죠? 9시면 집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밤 문화가 없잖아요. 코로나가 없어지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사람들한테 늦게까지 하는 술자리와 해외여행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술자리를 하고 싶으면. 이제는 그런 술자리를 하지 못하고 지하세계에서 놀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바른생활 루틴이 우린 변해가 가죠. 그래서 바른생활 루틴이 이것들이 바로 직장이나 이제 학교 같은 데서 자율근무 시간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저희 나라가 주 5일 근무에 52시간 상황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점차 이제 4일 근무제를 논의하는 기업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이 많죠. 이 시간이 많은데 먹고 노는 거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고 좀 더 나아지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사람들의 욕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신인류 바른생활 루틴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루틴을 갖고 자신의 일상을 잘 지켜나가면서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는 모여서 한다고 해요. 혼자 내가 바른 생활 루틴을 지킨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모여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책을 본다든가,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챌린지를 같이 한다든가, 그 성과를 서로 공유한다든가, 인정을 한다든가, 그리고 같이 칭찬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습관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른 생활 루틴이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삶들이 더 나아지는 삶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삶들이 앞으로 2022년도에 정말 우리가 꼭 지켜봐야 할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바른 생활 루틴이는 아메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원래부터 바른 생활 루틴이셨어요. 근데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좀 더 우리한테 더 많은 기회가 온 거예요. 바른 생활 루틴이가 될 수 있게. 저는 이 바른 생활 루틴이를 이번에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A7070이라는 바른 생활 루틴을 만들어줘서 지금 5기째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1기 때, 2기 때, 3기 때, 4기 때마다 달라지는데요. 정말 이걸 내가 70일 동안 할 수 있을까? 과연 약속을 지킬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혼자가 아닌 함께 하니까 안 하게 안 되더라고요.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카톡에 카톡하고 올라옵니다. 오늘 했다고, 오늘 미션을 수행했다고 올라오면 안 한 나는 너무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함께하는 이런 A7070이 지금은 이제 뭐 25cm 아이디도 나와서 함께 자전거도 타기도 하고 책도 같이 읽기도 하고 지금 뭐 매일매일 필서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점점점 나아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바른 생활 루틴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지난 4기 때 저희 팀이 같이 했던 여정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아이들과 함께 같이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번에도 5기를 같이 진행을 하고 바른 생활 루틴이가 되기 위한 5기를 함께 공동체 습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4기 때는 아이들과 하니까요. 아이들이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때문에 어른들이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엔 저희 팀도 또 아이들과 또 함께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졸업식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70일이 너무 안 갔다. 걔네들 굉장히 솔직하잖아요. 너무 지겨웠다. 다음에 뭐 하겠느냐 했더니 안 하겠다고 하는데 다시 하더라고요. 함께 아이들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8번째 키워드는요. 실체감 테크예요. 이제 비대면 시대에 이제 시공간 한계를 극복해서 완전한 실체감을 느낄 수 있는 실체감 테크인데 이거는 뭐냐면요. 메타버스라든가 증강현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말 우리가 언택트 시대에 실제로 같이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인 거죠. 이런 실체감 테크는 가상 공간에서 얼마나 실제적으로 정말 구현해 내리냐가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소비자들이 이 실시간 테크를 통해서 가상 공간을 만들고 즐기며 커머스의 향기를 넘어서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혼합해서 이게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실체감 테크를 갖고 이거는 정말 내가 가상 공간인데 실제로 내가 거기 있는 것처럼의 느낌을 줬을 때 사람들이 그 안에서
정말 많은 감각들을 느끼고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런 실제감 테크를 통해 다중의 감각을 동시에 느끼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동시성을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는 이런 레이키모도시 랩이라는 어떤 회사에서 포크에 미세 전류를 흐르게 해서 그거를 음식을 먹으면 내 뇌에 짠맛이 감지되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를 정말 이제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만들어냈다고 하고요. 이제 AI 스피커에다가 요리하는 것들이 이제 레시피를 집어넣으면 실제로 이게 이제 시청각까지 갈 수 있어서 AI가 이제 요리하는 걸 보여주면 제가 따라할 수 있는 이런 실체감 테크가 이제는 생활에 접목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실은 사람과 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계와 우리가 아니면 기계 안에서 만나지 않지만 사실 그 안에서 노는 것처럼 요새 메타버스라고 해서 이제 자기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모여서 우리가 미팅을 하고 이게 정말 우리가 정말 이게 다양화되고 이게 보편화가 된다면 우리 안병환 리더님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100명의 안병환 리더님을 만들어서 저희 미팅 때마다 매분마다 초대를 해서 저희 미팅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럼 우리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요? 홈미팅을 주최해 주신다면 박은수 리더님을 100명을 만드는 거죠. 미팅을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100분이 되시는 분께서 미팅을 여기저기 도와주실 수 있는 이런 게 우리 비즈니스는 엄청난 위력을 갖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실체감 테크인데요. 저희는 지금도 실체감 테크에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뭐냐면 함께 자전거를 라이딩을 타면서 우리 오늘도 하고 매일마다 있죠. 8시랑 아침 오전 8시랑 저녁 11시에 있는데요. 정말 재밌어요. 혼자 탈 때 재미없다가 같이 타니까 너무 재밌는데 사실은 이게 함께 타다 보면 앞에 누가 가는 꼴을 못 봅니다. 이게 앞장을 섰네?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페달을 밟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요. 헉헉대면서 결국은 앞장서서 갔을 때 안도감을 느끼는 저를 발견.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그 안에서 그 가상 공간에서 내가 지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실체감 테크를 우리는 지금 아메 비즈니스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되게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정말 트렌디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번째는 라이크 커머스입니다. 라이크 커머스요. 이거는 소비자 개인이 독자적으로 상품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판매하기도 하고 이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서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좋아요라든가 구독을 누르면 거기 유튜브에 운영하시는 분이 실제로 그 제품을 만들어 판매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라이크 커머스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걸 C2C 형태라고 해요. 이런 게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제조업자가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자사몰 형태에서 물건을 바로 판매하는 B2C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2H라고 소비자가 소비자를 연결하는 이런 것들, 소비자가 직접 펀드 또 주문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면 만들어주는 것들이 이제는 앞으로 이제 유통이라든가 제조업도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해서 만들어 놓고 판매를 했다면 지금은 주문 제작인 거죠. 주문 제작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어떤 재고 부담도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경제적일 수 있다. 근데 이미 아메이는 주문 제작을 해서 만들고 소비자가 필요한 제품들을 소비자 입으로 통해 들어서 소비자의 니즈가 반영이 돼서 주문 제작을 통해 만들어내고 소비자가 또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방식에 이미 60년 전부터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가는 회사라는 거예요. 라이크 커머스는 이미 아메이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히 이 라이크 커머스에서 가장 요구되는 건 진정성이라고 해요. 너무 쇼핑이 다양화가 되고 뭐 이제 SNS만 들어가도 우리가 쿠팡을 잠깐 이렇게 쿠팡에서 뭘 봤더니 SNS에 들어가면 왜 쿠팡이 따라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쿠팡에서 뭘 하나 봤더니 SNS에 쿠팡이 따라 들어와서 계속 나오잖아요. 결국은 살 때까지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속옷 하나 보면 속옷이 계속 나오고 그런 것처럼 참 무서운 세상인데 근데 그럴 때일수록 진정성이 요구된다.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만큼 진정성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진정성이 있는 사업이 바로 아메이 사업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10번째, 내러티브 자본입니다. 자, 내러티브 자본은 강력한 서사를 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강력한 서사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와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이 내러티브는 단순한 이야기보다는 좀 더 비전과 세계관이 있는 그런 얘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 내러티브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런 내러티브가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샤넬이라고 합니다. 샤넬이라는 이 명품 브랜드는 이걸 창시하셨던 샤넬이 내러티브의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고아 출신이었대요. 이 샤넬이. 그래서 고아 출신이고 보조 양제사로 시작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분이 그때 미니 스커트와 바지를 만들면서 여성의 해방운동을 이끌어냈던 주인공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팬층을 확보하고 샤넬의 가치가 더 독보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제품 옷 하나 잘 만들고 가방 하나 잘 만들어서가 아니고 그 안에 어떤 가치가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철학이 녹아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 세계 큰 세계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명품 회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방탄소년단이나 이런 소년단들도 요새 그룹들이 내러티브를 가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내러티브의 자본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아미만한 회사가 없다. 60년 동안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이 안에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철학들과 가치관이 녹여져서 우리 비즈니스를 돕고 있죠. 그래서 이 아미라는 비즈니스는 기회라고 부르죠. 기회라고 불리는 회사 한국아미. 이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한테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한테 스토리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그런 꿈들 통해서 좋은 경제를 만들어가고 자신만의 삶을 구축해 나가는 내러티브가 이미 아미에서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10가지 키워드를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런 10가지 키워드가 지금 저희 아미 비즈니스 안에는 아까처럼 다 녹아져 들어가 있고요. 이미 저희는 경제자산, 매력자산, 그다음에 건강자산까지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면서 이런 트렌드와 앞서가는 그런 멋진 회사와 여러분들이 발맞춰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축복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이렇게 멋진 비즈니스, 올해 정말 대박나는 비즈니스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